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숙세 과세상인데 교재는 여러분 우리 과세상 펴놓으시고 교재 51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제가 며칠 전에 제 그 다음 카페 감동세법 카페에 어떤 분이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새벽 그 1시 반에 제가 이렇게 원고 작업하다가 새벽 1시 반에 봤는데 1시에 보낸 그 카페 쪽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제가 그 쪽지를 봤는데 그 쪽지를 읽고서 답글을 못 올리고 담배를 피면서 한 30분 정도를 마음을 추스렸었는데, 그리고 2시에 제가 답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아주 긴 쪽지 글이었는데요. 이분이 8년 전에 감동세법 카페에 가입을 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글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분이 8년 전에 그 대구의 어떤 주부 수강생이었는데 초딩 3학년짜리 아들을 둔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투병 중에, 재활 치료받고 투병 중에 아들한테 뭔가 엄마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그 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소식을 다시 이제 그 쪽지를 보내온 거였는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 뇌경색이 와서 투병 중에 이분이 자궁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 8차까지 받았대요. 그랬는데 또 이제 시간이 또 좀 지나면서 다시 또 재발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래서 2차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한 9번 또 받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겠죠. 그럴 때 이제 이 아들이 초딩 3학년이었던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뭔가 엄마가 또 진짜 뭔가 다시 도전하고 삶의 어떤 의욕을 불태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공인중개사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1차를 합격하고 이번에 35회 시험에서 2차 합격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저한테 전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제가 압축한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고서 1시 반에 글을 보고 답글을 섣불리 못 올렸어요. 띵 하면서 뭔가 제가 이제 새벽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의 삶을 그동안 고생했던 근데 지금도 몸이 한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고 아직도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분의 살아왔던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쫙 생각하니까 진짜 섣불리 제가 답글을 못 올리고 새벽 2시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서 글을 올렸는데, 자,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상황에서 힘들다, 나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분 계시면 이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도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뭐 저는 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이번에 시험 끝나고 그 감동세법 카페 모임이 서울 관악산 공원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2분을 우리 해커스에 추천한 분이 있는데, 합격생 2분, 어떤 분이냐면 한 분 66세, 한 분은 71세 되신 2분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근데 요 2분이 특히 66세 되신 분이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회사에서 전화 갈 거라고 하면서 제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 선생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 억울해요. 그래서 왜 그래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저 다 맞았는데 사실은 20 몇 번인가 쉬운 문제 마킹을 잘못해서 한 문제 틀린 거지 사실은 다 맞췄어요, 저.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뭐 특별한 분이었느냐? 아닙니다. 71세 되신 분은 교사로 평생 이렇게 교사로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 66세 되신 분은 평범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리고 세법을 마킹 실수에서 하나 틀리고 다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아까 그 대구의 그 주부 수강생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들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무슨 일 있어도 할 수 있다. 찍어도 합격이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찍어도 합격이고, 아셨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우리 한번 봅니다.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인데요. 우리가 건물 그러면요, 건물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해요, 지방세에서는. 근데 우리가 흔히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로 나눠지고, 건축물에는 시설물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은 당연히 대상인데 시설물은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요거는 이제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양도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건물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만 포함이고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세형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아직까지 민법에서 공시법에서 뭐 이런 것들을 아직 그 지상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요, 사용수익에 대한 거라고 하는데,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까? 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얘네들을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얘네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서 용익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용익 물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용, 수익에 대한 물권, 용익 물권 이렇게 얘기해요, 민법에서. 자, 그럴 때 여러분, 용익 물권 중에서 지역권 있죠? 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고요. 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얘는 채권이라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이미 이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체지상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인 것과 아닌 거 꼭 기억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자, 이용에 관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라는 거, 아닌 것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대상인데,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분양권 갖고 있어요, 입주권 갖고 있어요,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같은 데서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요. 자,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요, 보세요, 저희 그 매매 계약을 계약금을 치를 때는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렀어요.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렀는데 지금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그런데 애들 아빠 명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 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요때 만약에 요때까지요. 자, 취득 가격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취득한 가격은 요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 가격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자,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어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럼 분양권 같은 거 전매할 때 프리미엄 받고 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다시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가 뭐라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또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란 말 든 채권 요거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상환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자, 그 다음에요. 기타 자산이에요. 양도세 대상에는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법에 딱 열거가 돼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여기 보면 명칭, 뭐 가액 기준, 시설 기준, 면적 기준 이런 거 없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돼요. 예.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연간 회원권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그걸 누가 사요, 여러분들. 자,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리고 말만 잘하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깎아줄 건데 거기 가서.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별로 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자, 골프장 대표가 있다 그러면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예. 근데 뻥으로 그렇습니다. 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 친구 있으면 그냥 일단 술도 공짜로도 먹지, 뭐 거기 부킹 뭐 야 나 오늘 갈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럼 자리 비워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없어요. 하여튼 없고, 있다고 치고 저한테 오더니 야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좋다.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이런 주식이요. 이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역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자,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제가 영업권 예를 옛날에는요, 프랜차이즈 KFC로 예를 들었었어요. 옛날에는 KFC로. 저는 KFC를 옛날에 처음 보고서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 자 있고, 그래서 이게 다국적 기업이라. 그래서 지금은 요거 어떤 거로 예를 들자면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어요.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매장 건물과 함께, 자, 매장 건물과 함께, 자, 만약에 영업권을 양도한다,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이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근데 그냥 영업권
이 영업권만 부동산 이 사업해상환 자산과 분리돼서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이거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하여튼 영업권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고요? 사업에 상환한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분리되어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시험에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기타 자산에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요건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바꿔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고요. 그냥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나중에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이렇게 해서 살짝 볼 건데 어떻든 간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축권. 이사할 때 이죠? 옮길리. 이사할 때 이고, 건축할 때 축이고. 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지구내 다른 곳으로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이축권이라고 하는데, 자, 옮겨줄 수 있는 권리요. 이축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축권은 중요한 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이게 대상인 거지.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중에 따라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이축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뭐랑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만약에 이축권 가액만 옮겨줄 수 있는 가액만 이축권 가격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옛날에는 이축권이 이게 몇 년 전에 신설된 건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이축권이 어떤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어떤 때는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법에 명문한 건데 몇 년 전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29회 시험 때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때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건데 나오면 이축권은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는데 보기 속에서 이축권 여기에 나왔는데 단서가 요게 34에 나왔고 이번 35에 또 나왔는데 요 부동산과 함께 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34, 35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축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하는 이축권 대상이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이축권 가격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꼭 구별합니다. 주식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아까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를 제외하고 주식 출자 지분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시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양도세 안 내요. 주식 거래할 때 대부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식 그냥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금융상품도요. 이것도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도입될 예정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됐으면 주식과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자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아직 법안은 통과 안 됐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자 금융투자소득세 요거 폐지한다고 그랬죠? 도입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도세 대상으로 이제 그대로 주식과 파생상품은 남게 됐습니다. 저는 폐지된 것을 굉장히 되고 나서 폐지된다고 합의가 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금융투자소득세로 빠지면
책, 모든 책의 문제집이나 제 해커스 모든 책을 제가 다 쓰잖아요. 모든 책의 주식과 파생 상품은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이에요. 괜히 일손 안 생겼으니까, 일거리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자, 하여튼 주식과 파생 상품 제목만 하시면 돼요.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거만 하시면 되고, 신탁 수익권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우리가 신탁을 해가지고 신탁해는 그 제 신탁 재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받을 권리 있죠. 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줄여서 우리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신탁 수익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자산과 예외도 있지만 자산과 몰라도 돼요.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신탁 수익권이라는 것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 근데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게 되면, 그럴 때는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대상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2회독 들어갑니다. 양도세 대상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 33, 34 연달아 나왔는데, 올해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양도의 유형 속에서 묶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종류 알아두셔야 되는데, 법에 열거가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 토지 당연히 대상입니다. 제목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당연히 실질과시원칙에 따라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실제 지목에 의합니다. 자,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일 현재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고. 건물이요. 자, 건물은 아까 설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아니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해서 건물 대상이 됩니다. 자,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이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런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자 보세요. 양도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포함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는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은 제가 그랬죠, 얘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예, 똑같이 이렇게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필기해 놓습니다. 지역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대상이고,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계약 체결해서, 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치르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를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기타 자산은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기타 자산에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어떤 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장 건물과 함께 또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사업에 상한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세형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에 상한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 불문하고 시설물에 그 밖에 명칭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래서 하여튼 골프, 콘도, 헬스클럽 이용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다만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도 포함.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건 제목만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만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자세한 거 참고입니다. 요건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와요. 이주권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주권은 시험에 이미 2번 나왔지만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이주권은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이주권 가액을 보세요. 다만 해당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 옮겨줄 수 있는 이주권 권리에 대한 가격만 평가해서 자 구분 신고하게 되면 이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이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 수익권도 대상이 되고 주식, 출자 지분, 파생상품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조단에 이 입문서는 그 초과을에 원고가 넘어가는 바람에 어떤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는 주식, 출자 지분, 파생상품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자 요 보조단 내용을 지워버립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주식과 파생상품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 보조단을 지워버립니다. 요거 지워요, 지워. 요거를. 자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상까지 받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저 가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넘어가요.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533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로 쭉 갑니다, 여러분. 자, 533페이지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또 이제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계산된 세금에 대한 납세지부터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또 역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줄체상지분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미등기 틀려도 괜찮아요. 아직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직 안 배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하나, 둘, 셋. 답이 잠깐 엇갈렸는데 아까 물어봤었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X입니다.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여러분 아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얘네들 대상이 됩니다. 아니다, 틀렸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상이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하나, 둘, 셋.
자, 그렇습니다. 자, 영어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항도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항도해야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어권만 따로 양도하면, 자, 그럴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것과 함께 항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다. 좋습니다. 하나 마지막,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 요거 생각하신, 기회를 뒷동네 참여 안 하는 분들,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주겠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생각한 거 그냥 나는 그렇구나, X구나, O구나 이러지 말고 본인이 지금 시험장에서 공부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공부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 납세 절차로 갑니다. 별표시 여러분,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 하고 들어갑니다. 납세 절차는 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 속에서든 뭐 항상 이거는 납세지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시를 3개 해 놓으시고, 자, 딱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어떤 거냐면요, 양도세 개요 및 납세지에서 개요를 보는데 또 한번 여러분요,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운동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립니다. 대구의 그 수강생분처럼 항상 불행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오더라도 인생은 분명히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굴곡이 있고 사이클이 있어서 잘 나갈 것 같지만 또 어느 때 또 어떤 시련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시련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시기만 잘 견디면 분명히 또 좋은 때는 기회는 오더라고요, 인생에.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개요 및 납세지에서 납세지 보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납세이 달라지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다,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또는 183일 이상 1년에 거소가 있다, 거주할 때는 납세지는 즉각 광고세 분리일보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요.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소지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요,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하는 물건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하는 물건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로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X입니다. 자, 여러분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강남구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 양도 물건 소재지 부산? 아닙니다. 거기까지 뭐라고요. 거기다 세금을 내든 즉각 광고세 세금을 내도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거주할 때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아셨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비거주자다.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세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주소지? 미국?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양도하는 물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 그럼 서초 관할 세무서 이겁니다.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관계인지,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어떤 관계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 여러분 1억에 샀는데 1억에 팔아요. 양도 차익 없죠? 양도 차손 1억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아요. 마이너스 3천. 자,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 아니고 무조건 뭐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이든 확정신고 납부할 때든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이를 공제하여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수시부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시부가 사유라는 게 쭉 법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대표적인 게 세무서에서요, 이 사람이 조세를 지금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면 얘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얘한테 부과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세금을 그 당시에 낸 게 있어요. 요번에 정식으로 예정신고하면서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그때 수시부가 당하면서 세금 낸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정답표로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나왔냐? 수시부가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 세기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X입니다. 공제하고 미리 세금 낸 건 빼고 납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땡.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틀립니다. 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지 분기 아닙니다. 분기 아니에요. 분기 아니고. 자, 또 그 다음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일이 언제예요? 4월 며칠? 4월 25일 날 4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6월 30일이에요. 6월 31일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월 달에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날 부동산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4월 28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원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달의 말일입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그 달의 말일 요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요. 분기가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도 팔고 3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이렇게 상반기에 주식 팔았습니다. 그러면 반기 말일 언제입니까? 6월 30일 상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8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판 주식은 하반기에 주식을 팔았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판 주식은 반기 말일 언제입니까? 12월 31일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2월 말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라고 그랬어요. 부담이 있는 증여하는 거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음 우리가 기본서 과정에서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근데 거기에 3억 원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담 있는 증여할 때, 야,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야, 그래? 근데 내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진짜 얘가 정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고마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증여자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공짜로 준 사람이
증여자가 지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증여자한테 양도세부가 돼요. 그럴 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기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부담부 증여만 몇 개월이야? 3개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기, 이거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자, 이번 35회 시험 때 또 지문에 나왔는데, 자, 뭐라고 바꾸겠어요, 이거? 2개월로 바꾸고, 제가 맨날 이거 시험에서 바꾸면 부담부 증여, 자, 다른 거 헷갈리라고 부담부 증여 양도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맨날. 그래서 그 문제 내고. 근데 2개월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3개월입니다. 부담부 증여만 3개월. 아셨죠? 요거 2개월로 바꿔서 나왔고. 자, 신고 효과요. 자, 예정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말로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요. 자,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우리 배웠어요. 조세 총론에서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정가산세는 1일 얼마? 0.02%씩 적용됩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해요. 자, 그랬다 할지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확정신고라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5월달인데 이게 원칙이고, 예정신고는 옛날에 임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괜찮고요. 했다 하면은요, 미리 세금 확보에, 조기 확보에 협력했다 그래가지고 산출세액에 10%씩 막 세액공제 혜택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가 강행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세액공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세액공제 뭐 3%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아니고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선로예요.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서 실수로 어떤 분이 발을 헛디디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선로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구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뛰어들지 못하고 구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광석화처럼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분을 구해내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다들 그냥 무심히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어떻게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정광석화처럼 나타나 가지고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내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인터뷰할 때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으로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자,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을 줍니다. 자, 소방관이 불 났는데 불 껐습니다.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당연히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찰관이 도둑 잡았습니다.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소방관이 불 나는데 무섭다고 불 끄다 말고 도망가요. 경찰관이 도둑 보고서 무섭다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는 강행적이기 때문에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이제 예정신고 납부 받고 이제 확정신고 납부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이것도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땡, 다 틀립니다. 자,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예정신고산 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달 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양도를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한 게 있어요. 또는 결정 경정한세 또는 수시부가세. 하여튼 앞에서 확정신고 납부 똑같아요. 미리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공제하여 미리 세금 낸 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똑같아요.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을 납부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을 때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아니한 세금을 납부한다. 땡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미리 세금 낸 건 빼고 나머지만.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요.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거래라. 신경 쓰지 말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달입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놓은 적도 있고, 하여튼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달이라는 거. 확정신고 납부를 자진해서 이행한 경우에도 역시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강행적이기 때문에 둘 다 자 했다 해도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당연히 해야했을 뿐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고. 확정신고 생략.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도 하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도 해야 되느냐. 자 양도했어요. 부동산을 양도를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하고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 납부라는 걸 또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바쁜데요. 뭐하러 또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여기 봅니다. 갑이란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이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갑이, 요때 이제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고,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바쁜데 뭐하러 또 해요. 세금 계산 달랄 게 없는데 예정신고 했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자 요번에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아까 인세라고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다. 50%, 4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합해서 90% 세율을 적용하든 따로따로 계산한 세율을 적용하든 결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에요. 둘 다. 그러면 자 과세표준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달라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해가지고 이거 7천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그래서 7천으로 해서 합산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 뭐하러 또 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는요 두 번째 이거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합산하지 않고요 따로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또 합산하지 않고 또 요것에 3천에 대해서만 양도를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마지막에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근데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자 반드시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얘기예요. 자 다시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둘 다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원칙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등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걸 감안해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 5월달에 합산해서 세금계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요.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1일 0.02% 똑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정신고 납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보세요. 예정신고요. 자, 예정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이만큼 부과됐는데 확정신고 시에요.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예전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이때 안 했던 거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 안 했던 거 5월달에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하거나 또는 이때 적게 신고한 거 다음 연도 5월달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이 해당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감면 깎아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준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걸 한번 보세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예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불이행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요. 이행합니다. 그랬을 때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이거예요.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서요, 예전에는 이 인강 막 이렇게 인강이 이렇게 쫙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기 전에 옛날에는 또 핸드폰 나오기 전에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잘 되고 막 인강 이러기 전에 예전에 오프라인 그냥 공중에서 공부한다면 오로지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업 들을 때였는데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있죠. 수강생이 800명 되는 곳에서 제가 강의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800명 되는 학원에 800명이니까 강의실도 엄청 크지만 A반, B반, C반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자리 싸움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늦게 오면 이렇게 앞자리는 앉을 수가 없어요. 막 새벽부터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둘이서 막 그날따라 물어보고 알려주고 키득대고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말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강의하다 말고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관계 아니긴 무슨 아무 관계 아니에요. 둘이 동문수학과는 짝이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합격해야 되는 소중한 짝이고, 합격한 후에도 누구 믿을 거예요? 여러분끼리 공동중개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진상 고객이 있으면 뒷담화도 해야 되는 소중한 짝 아니냐 그렇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돼요. 다만 완전 남남은 아니고 동문수학과는 짝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요거 50% 깎아줍니다. 요거 절반을 깎아줘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을 팔면요, 여러분 무조건 부동산을 팔면 양도에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래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은 무조건 양도에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납부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안 했을 때는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 그나마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거기 절반 깎아주니까 10%만 적용되고, 원래 과소신고 가산세 10%인데 절반 깎아주니까 5% 가산세만 적용되니까 가산세 부담을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예정신고납부 해야 되고,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문제 나오는데 교재 줄 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길인데요. 자, 줄 좀 거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다시 여기를 봅니다. 자, 줄을 거드릴게요. 양도세 납세 절차 별표시 2회독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별표시를 우리가 3개 하시고, 계요미 납세지,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 납세무가 확정되고, 그죠?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세는 이렇게 원칙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면서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다는 거. 납세지,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양도자 주소지로 하고, 거주자일 때는. 다만 거주자가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거소지고요. 자, 근데 비거주자다,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럴 때는 국내 상합장에 쓰면 상합장소지, 상합장에 없으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국내 상합장 소지로 간다는 거. 자, 근데 당연히 주소지로 갈 수 없다는 거. 비거주자, 거주할 때는 주소지라는 거,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입니다. 자, 보시면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여기요 몇 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되고, 요건 갖추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보조단에 예정신고납부할 때 앞에서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세금 낸 게 있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죠. 이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빼고, 세금 낸 것은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지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제하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아까 다 줄거드렸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냅니다. 그래서 요거 달의 말일이지 분기 말일, 분기 X 이렇게 놓으시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라는 거 X 해놓으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것은 오늘 통과합니다. 다음에 배우고요. 자, 여기 계속해서 봅니다. 부담보증에 나왔네요. 35회 시험에 나온 거. 부담보증의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요 포인트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2개월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개월로 바꿔서 나왔죠. 자,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했다. 자, 가산세 똑같습니다.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이 20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이고, 과소신고했다. 자, 과소신고납부세액이 10%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구하는 게 복잡한데 그거 정확히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40%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즉 0.02%씩 적용됩니다. 1일 경과시마다.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보겠습니다. 좀 지루한 것 같은데 벌써 집중력 떨어져서 유체 이탈하시는 분들, 강남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들 다시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확정신고납부요. 자, 확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세 금액이든 고지하는 그 양도세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기간.
자, 보시고 확정신고는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한 자는, 이거 중요한 거,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해요. 근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자, 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말은, 자,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별표신데요, 여러분. 자, 먼저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당연도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다음 연도 5월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하면 다음 연도 5월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자, 요거 중요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다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그걸 감안해서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것만 알면 돼요.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했을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1일 0.02% 납부정 가산세 똑같고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하려고 하는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나중에 개념들을 좀 배우고 앞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양도세 물납은 안 된다는 거, 근데 분할 납부는 된다는 거, 그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배우고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부가세, 양도세는 납부세계 부가세금은 없는, 납부세계 부가세는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감면세계 20%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집에 가려고, 여러분들? 아유, 안 되지, 여러분들. 자, 문제 풉니다. 핵심 콕 출제 상제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안 풀어보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풀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자,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주자가 2025년 2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5년 5월 31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월 21일에 팔았대요. 2월 21일에. 자,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 4월 30일이지. 4월 30일. 자, 그래서 이거 5월달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오, 끝났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자, 고개를 드시고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합니다. 목 운동.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립니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하기 위해서 재산세 그 토지 유형 구분, 토지 구분,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지식이. 자,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로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자,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했는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얘네들은 007%.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공장 용지는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농지, 목장보다는 이용하니까 0.2%. 그래서, 자, 이렇게 낮은 저율의 세율을 중에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얘네들만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 같은 것을 보면 어느 형의 토지로 기본적으로 분류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 저율 분리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 용지 떠올리시고요. 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属토지는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 구간하나 구역 내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뭘 떠올린다고 여러분들? 예? 자, 상가 토지 같은 거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다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대상 토지. 그래서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합적으로 짬뽕 얘네들 모아서 합산합니다. 자,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종합합산대상 토지라는 말을 보면 뭘 떠올려요? 항상 나대지 잡종지, 분리나 별도에 튕겨져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자,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사성재산 토지 그러면 사성산 토지는 어떤 거로 사성산 토지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 오락장 토지,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요. 얘네들이, 자, 살성산 토지입니다. 살성산 토지는 얘네들 필요불가결한 토지 모습이 아니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율로도 이렇게 분리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라고 그랬어요? 4%. 이렇게 해서 고율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눠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들어가서 과세 대상,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별장과 고급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다. 그리고 토지 대상인데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상가 토지 같은 거나 나대지 잡종지 등등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저율 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목적, 과다보유욕지, 투기욕지와 거리가 머니까 제외하고, 농지, 목장이며 공장용지, 고율분리상 토지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별도 종합만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아니에요. 선박항공기 아니고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과세 표준 합산 배례상 주택 그래가지고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욕지, 투기욕지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자,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소유하고서 건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또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산할 때 A주택 갑이 A주택 공시가 10억짜리 주택 보유하고, 자, 등록 문화유산 주택 공시가 5억인 주택을 보유하면 1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계산한다는 거 아셨죠? 요거 그 얘기고. 자,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주택 보유 현황을 어떻게 해줘야 돼?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할 세무상에 이런 것들을 빼고 종부세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자, 소득의 종류 이렇게 쭉 우리 있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8가지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이 시험범위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은 대여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류 과세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려요.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우리 소득세 납세문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했습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라고 하고, 자,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 다 과세합니다.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단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고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문자 돼요. 4년, 3년 주소 거주자는 납세 먹고, 거주할 때는 집값 가공에서 분립을 하고 주소 지원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 마돈나,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수 두지 아니한 개인이요. 비거주할 때는 당연히 마돈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마돈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지, 국외소득,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수리지, 국내 사업장에 없으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세 번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셔야 될 텐데, 그죠? 자, 납세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고 별표 3개짜리고, 양도세는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수혜지 아니라는 거. 집값과 곳에서 분립을 하고, 비거주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수혜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저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자,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세금 낸 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땡.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에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음번 예정신고기한 구해보세요. 자, 신고기한 봅니다. 그래요? 시간은 없지만 생일은 얘기하지 말고 생일날 부동산 팔았어요.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6월달? 4월달 생일? 네? 그래서 4월달 생일이면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진짜 다른 사람 물어볼걸. 일단 시간 없으니까 양도일 속한, 어쩐지 그냥 바로 나오더라.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래. 자, 주식 출자 지분은 몰아서 하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분기 아니고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35의 시험 나왔지만 얘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자,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진해서 신고납부 이행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당연히 헤아려 했을 뿐입니다. 소방관 불 껐는데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자, 확정신고납부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이거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되고, 확정신고 납부할 때도 이미 세금 앞에서 낸 게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나머지만.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자진해서 확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역시 당연히 해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이 도둑 잡았다,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당연히 해할 일 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났네. 광고 나오네. 2024년 감동세법 송년회 모임 공지. 자,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2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자, 포털 검색으로 휘가로 치시면, 그러면 대학 관악구 대학동 여기 주소 나오면 거기에요. 그래서 서울대 벤처타운역 2번 출구에서 있고, 그 다음에 당일 연락번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저기 하시는 분들 전화하시고요. 오시는 분들한테는 역시 강성규 교수의 감동세법 로고 박혀있는 기념타월 증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초심자분들은 감동세법 카페 우리 송년회 오시면은 합격의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생생하고 확실한 조언을 해주고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오시면 뻘쭘할까봐 안 오시는 분들, 우리가 시험 끝나고 하는 것은 그해 시험 본 사람들을 위한 거지만 송년회는 전체 모이는 건데요. 인강수강생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혼자 오시기 때문에 혼자 와도 뻘쭘하지 않습니다. 금방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시면 선배들이, 학교 선배들이, 우리 여기 강남 해커스 분들은 강남학원 선배들이 또 막 조언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여러 가지 알려주고 금방 친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강수강생들 오시면 인강의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자, 회비는 그냥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한 그냥 2, 3만 원, 3만 원, 그냥 그날 먹은 거 n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수고는 받아가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감동세법 제 다음 카페 참조해서 지도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기초입문과정 마무리, 이 선배들이 이렇게 수건도 받고 있는데, 이 선배들이 여러분께 또 조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꼭 함께 해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시험 끝난 후에 바로 모이는 모임에서. 예. 자,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기초입문과정 마무리 하면서,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주부 수강생이요. 그 2번 암투병 수술을 이기고 또, 뇌경색, 후유증도 지금 이겨내면서 도상에 있지만 투병하면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분. 여전히 지금 투병하고 있지만 그분께 또 여러분 혹시 아픈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또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멀리서 핀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겨울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자, 그래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 우리 강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그때 제대로 이제 하시는데, 지금 맛보기였고 제대로 시작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다 구원해 드린다고 그랬고요. 세법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고, 기본소 과정 함께 하는데 꼭 오실 때 기적의 필기노트 같이 갖고 보시라는 거. 기초입문과정 수강하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차가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어찌 이 긴 겨울을 견뎌낼까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아무리 혹독해도 결국은 견디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꽃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날도 반드시 있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그래도 오늘 마음만은 얼지 않도록 삶의 온기에 기대서 열심히 살아가자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기본서 기본이론 과정에서 반갑게 여러분들 다시 만났길 뵙길 바라고, 더욱 힘내시고, 여러분은 언제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입문과정 수강하시라고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